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 취재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죠? 이 케네디 우주센터가 미국 로켓 발사의 심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 우주센터는 그 올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 비지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비지터 센터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네. 세턴 5 로켓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세턴 5 로켓이면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달에 보낸 그 로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만든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죠. 이 세턴 5 로켓. 예. 이 로켓이 이제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아폴로 프로그램은 1966년에 시작을 해서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공식 종료됐죠. 네. 나사는 이 아폴로 17호 이후 아폴로 18호에 쓸 세턴 5 로켓을 제작을 해놨는데 네. 이 17호에서 종료가 됐으니까 이 18호에 쓸 로켓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 로켓이 실물 그대로 전시해 있습니다. 네, 세턴 5 로켓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로켓은 처음 보면 그 웅장함에 놀라게 되는데 예. 길이가 110m가 넘어요. 네. 엄청난 길이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 런던의 명물로 알려진 이 세인트 폴 대성당보다 불과 한 30cm 정도 작은 크기라고 해요. 이 전시된 로켓은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뉘어놓은 그런 형태로 예. 있죠. 이 로켓은 질량만 한 2,700톤이 넘고요. 지구 저궤도의 인공위성 한 118톤짜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총 3단으로 구성된 로켓이고 이 3단 로켓의 머리 부분에 아폴로 우주선을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우주에 쏘아 올리는 거죠. 예. 아무래도 로켓의 핵심이라고 하면 엔진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세턴 5 로켓 이제 그 3단 끝 부분을 보면 엔진 5개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엔진은 이제 F1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F1 엔진은 3,460톤의 추진력으로 발사 한 2분 30초 만에 한 고도 61km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예. 그것인가요? 그 F1 엔진인데, 예. 근데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마력에 해당하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1억 6천만 마리의 말이 예. 1분 동안 마찰을 끄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엔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이 F1 엔진은 고정이 돼 있고 네. 이 나머지 4개 엔진이 평행 유지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로켓의 비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세턴 5 로켓은 지금까지도 역대 최강 로켓으로 또 불리고 있죠. 근데 세턴 5 로켓 개발과 관련한 비화가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로켓 개발은 미사일 개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사실은 미사일이 먼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로켓이 개발이 됐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로켓을 개발한 일본과 더불어서 유일한 나라 2개에 속하는데요. 네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 V2라는 로켓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로켓인데 이 로켓을 만든 사람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박사예요. 네. 근데 이 독일이 그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이 되죠. 네. 예. 이 독일 패망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 브라운 박사를 영입을 하죠. 그 브라운 박사가 이 세턴 5 로켓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세턴 5 로켓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 미국이 이 브라운 박사 영입을 하지 못했을 테고 그랬으면 이 세턴 5 로켓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굉장히 좀 늦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로켓 개발이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된 셈이죠. 예. 자, 그럼 다음 주제는 우주 왕복선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이 비지터 센터에서 이 세턴 5 로켓과 함께 꼭 봐야 할 게 이제 우주 왕복선 아틀란티스인데요. 네. 이 세턴 5도 실물이 전시돼 있지만 이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도 실물이 전시돼 있거든요. 네네. 이 우주 왕복선이라는 건 이제 국제 우주정과 지구를 네. 오가면서 네. 우주인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죠. 이 우주 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은 지금 저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우주 왕복선이고 네네. 로켓은 전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로켓은 한번 발사되면 이제 일회용으로 끝이 나지만 왕복선은 우주 정거장에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지구를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귀환한 이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을 네. 그대로 전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 네.
근데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이 실내를 공개한 상태로 전시를 해서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우주 왕복선과 다르게 이렇게 안에를 볼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로 전시가 돼 있죠. 이 아틀란티스 우주 왕복선은 미국 나사의 네 번째 우주 왕복선에 속해요. 예. 1995년 10월 3일 첫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총 33번의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우주에 머문 기간도 대략 한 307일 정도에 달하고요. 이 왕복선이 이동한 거리가 한 2억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뭐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아틀란티스 우주호는 2011년 7월 8일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1981년 4월 12일 컬럼비아 발사를 시작으로 처음 시작된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돼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네. 이전 우주왕복선이었던 뭐 챌린저의 폭발 사고 이런 것도 좀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나사가 이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죠. 네. 네. 아니 화면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우주왕복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나사의 마지막 우주왕복선이 엔데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미국의 우주왕복선은 이 컬럼비아를 시작으로 챌린저,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아틀란티스, 엔데버 등 총 5기인데요. 예. 앞서 설명한 이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은 이 케네디 우주센터 비지터 센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엔데버는 미국 LA 소재 그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전시돼 있어요. 네. 이 엔데버는 1992년 5월 7일 처음으로 발사가 됐고요. 네. 모두 25차례 임무를 수행을 했고 우주에 머문 기간이 299일 정도 됩니다. 이 아틀란티스와 비슷하게 한 2억 킬로미터 정도를 우주 비행했습니다. 네, 우주왕복선 엔더버는 명칭과 관련된 비화도 재밌는 게 있다고요. 이 엔더버가 이제 네. 우리말로 하면은 뭐 대략 열정, 뭐 노력 이런 의미를 담고 네. 있거든요. 나사가 이제 이거를 대국민 공모로 이름을 짓기로 아, 했어요. 공모를 통해 네. 했군요. 그 미국의 어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대국민 공모를 했는데 네.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역사적으로 뭐 유명한 이런 탐험이나 예. 뭐 이런 항해에 쓰였던 함선의 이름을 써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초등학생이 이 제임스 쿡 영국 선장이 18세기 항해에 나섰던 함선 HMS 엔데버 이름을 따서 HMS는 줄이고 엔데버만 따서 네네. 요걸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당첨이 됐던 거죠.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데버가 이 스펠링을 보면은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 네. 어떤 제임스 쿡 선장 어떤 기린다는 의미에서 1989년 5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엔데버가 이제 선정이 됐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참 이 엄청난 우주왕복선을 초등학생이 지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퇴역한 우주왕복선의 어떤 엔진이 나사의 차기 로켓 개발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이 우주 왕복선은 우주 정거장을 보내는 데 쓰이는 로켓에 장착되는 엔진을 이제 우주 왕복선 엔진 이걸 RS-25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줄여서 RS-25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RS-25 엔진 3기가 동시에 내뿜는 그 힘의 크기가 후버댐이라고 미국의 그 댐이 있잖아요. 예, 그 엄청 13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래요? 힘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나사는 이 엔진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네. 우주 왕복선 때 개발한 엔진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음. 차세대 로켓인 SLS 로켓에 장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 SLS 로켓은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 미국의 차세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데 쓰일 로켓을 말을 하는 네. 거죠. 나사는 2024년에 이 SLS 로켓에 그 아폴로 우주 왕복선과 같은 오라이언 우주선 왕복선이 아니라 우주선을 탑재해서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약 10년 전에 퇴역한 우주 왕복선의 엔진이 또 달 탐사 프로젝트에 활용된다니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